눈이 부셨습니다. 서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5성급 호텔, 그 연회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은 마치 수만 개의 별을 한데 모아놓은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 순백의 식탁보는 그 빛을 반사해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지요. 이 모든 호사의 중심에 박서윤, 그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김민준의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홀로 서울에 자리 잡기까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노력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라 믿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최혜숙 여사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토록 아껴주어 감사하다고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서윤은 자신의 미래가 저 샹들리에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짙은 자주색 실크 한복을 차려입은 최혜숙 여사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명문대 박사이며 김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될 서윤을 쳐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차가움이 스쳤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고가의 핸드백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4천만 원. 호텔 연회비 계산서였습니다. 최 여사는 연회장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은 내가 이만큼 세워줬으니 실속은 내 친정의 능력을 봐야겠다. 예단은 물론 대출 없는 신혼집과 값비싼 외제차를 요구했습니다.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곁에 있는 약혼자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신의 와인 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마치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 더 깊게 서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배신감으로, 행복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4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신의 와인 잔을 민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어떤 소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윤은 수백 개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그 호화로운 연회장을 망설임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사랑했던 이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밖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그녀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절친 이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지아는 당장 차를 몰고 달려왔고 서윤의 손에 들린 계산서를 보더니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례하게 자리를 떠나 어머니의 체면을 깎았다며 당장 돌아와 사과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욕을 잊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처럼 진흙탕에서 싸우지는 않겠다. 서윤은 녹음 앱을 켠 채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본심이 담긴 모욕적인 언사들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박사 아들 만나준 걸 복으로 알라는 말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지난 2년간의 추억이 담긴 그의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다정한 사진은 갈기갈기 찢어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가장 잘 보이는 작업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욕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안면이 있던 한복집 윤 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찌 알았는지 서윤의 파혼 소식을 위로하며 집안 어른의 구순잔치 기획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서윤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어르신의 취향을 파악해 초대장 하나, 음악 하나까지 세심하게 기획했지요. 그녀의 정성에 감동한 클라이언트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 구순 잔치 현장에 윤 사장이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실력에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최혜숙 여사의 과거에 대해 귀띔해 주었습니다. 본래 그리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며 과거 김씨 집안 어른의 약점을 잡아 억지로 결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었지요. 서윤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혜숙 여사가 서윤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시청 국장님의 딸이라는 화려하게 치장한 새 예비 며느리감이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초라한 작업실을 둘러보며 격이 맞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노골적으로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서윤은 분노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을 건넨 뒤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4천만 원 계산서 독촉 전화가 자꾸 저에게 오네요. 빨리 처리하셔야 체면에 문제가 없으실 텐데요. 그 순간 최혜숙과 새 며느리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서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침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방문했고 서윤은 최 여사 일행을 지나가던 구경꾼 취급하며 당황해서 도망치듯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덕분에 서윤의 작업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윤 사장은 더 큰 고객인 장 사장을 비즈니스 파티에서 소개해 주었지요. 그 파티에서 서윤은 다른 귀부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최혜숙이 과거 신화방직이라는 공장 격리과에서 일할 때 부공장장이던 지금의 시아버지의 장부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며느리 자리를 꿰찼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신화방직과 장부라는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 오래된 지역 포럼과 공장 사보 아카이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무과 최혜수, 장부대조 차액 발생으로 징계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장 사장의 투자 설명회를 준비하던 호텔에서 기적처럼 그 포럼의 아이디 주인인 기술자 마국명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윤의 진심 어린 사연을 들은 마 기사는 망설이다가 수십 년간 보관해 온 비밀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당시 최혜숙과 김씨 집안 어른의 서명이 함께 담긴 명백한 횡령의 증거가 되는 먹시 사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4천만 원짜리 계산서와 함께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면을 벗길 칼자루까지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사업은 벤처 캐피탈 관람 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며 날개를 달았습니다.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고 직원을 충원하며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지요. 그 무렵 지하를 통해 최혜숙이 투자 사기로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날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전망 좋은 가짜 문화복합단지 투자 계획서를 만들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먼 최혜숙은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작업실로 찾아와 과거의 무례를 사과하는 척하며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윤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지게끔 하는 함정이 가득한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최혜숙은 고수익에 눈이 멀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한 달 뒤 서윤은 정책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무기한 동결되었으며 투자금 반환은 계약상 불가능하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최혜숙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분노했지요. 다음 날 그녀는 김민준과 친척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서윤의 사무실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서윤은 모든 과정을 녹음하며 태연히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액자에 넣어둔 4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계산서부터 처리하시죠. 그땐 왜 침묵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과거의 치부가 드러나자 최혜숙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경비팀을 불러 그들을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그 일로 김씨 집안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해 연말 그녀는 올해의 신예 기업가상을 수상하게 되었지요. 그 시상식장에서 김민준의 아버지 김건국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체면을 구기고 예정을 생각해서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서윤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와 사장님 댁 사이에 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약대로, 법대로 하십시오. 서윤은 보란 듯이 작업실 3주년 기념 파티를 성대하게 열고 김씨 집안 세 사람을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파티에 참석했지만 성공한 서윤의 모습을, 그녀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구석에서 초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잔인한 심리적인 복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 집안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혜숙은 화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김민주는 약혼녀 서희와도 파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에게 또 한 통의 청첩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김민준이 새로운 집안의 여성과 다시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혜숙이 무너진 체면을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혼이었지요. 서윤은 그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 가장 처참한 파멸의 순간이 되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그 낡은 먹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윤은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연회장 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복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는 순간 서윤은 준비해 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누런 장부 사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최혜숙과 김건국의 이름, 조작된 숫자들, 그리고 그들의 횡령과 협박 결혼을 암시하는 내용이
모든 하객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혜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김씨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유는 그 혼돈을 뒤로하고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눈부시게 햇살이 좋았습니다. 1년 넘게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국제 디자인 포럼에 초청받은 그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그녀의 지적인 매력에 호감을 느끼는 온화한 미소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서윤의 진짜 인생이 저 푸른 창공 위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